3월 4일 수요일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자, 3월 4일 오늘 수요일은요, 역시 돌아온 외국인들이 8일 만에 시장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웰컴 투 외국인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오늘이 중요한 어떤 시장의 고비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평소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정례회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0.5% 전격적인 인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사실 좀 벼추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오히려 2.94%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도 2.9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45포인트, 즉 2.24% 상승하면서 단숨에 20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역시 2.37% 상승을 하면서 641포인트에서 640선을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약간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응이 좀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이미 바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과정이고, 또한 우리 시장 오늘 시장 강력한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중요하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지금 뭐 어저께 금리 인하를 한 것은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7일 18일 날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우리 시장에 오늘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8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거래소 시장을 1539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약 989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와 또 외국인들의 전격적인 매수 가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바닥 확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결국은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총 11조 7천억,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이것은 당장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한다는 이런 좋은 인상을 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심리 안정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좀 더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의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좋게 어저께 음봉을 모두 다 감싸는 모습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음봉의 몸통의 전체 크기보다 오늘 양봉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일 빠지면서 나왔던 이런 매도의 공포가 오늘은 매수로 바뀌면서 완전히 모두 다 잡아먹었다, 이런 개념으로 일봉의 모습이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형적인 어떤 바닥 탈출의 신호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뭐 같은 개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몸통이 좀 더 큰 모습이죠. 예, 물론 전일 고점보다는 약간 못 미치긴 합니다, 오늘 고점이. 예, 그러나 뭐 이 정도 모습으로서 몸통이 커지면서 전일의 음봉을 모두 좀 감싸는 모습은 뭐 여전히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이제는 바닥이 거의 확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면,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인 추경을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좀 뭔가가 공조의 움직임이, 뭐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저께 별거 없었다 이러지만요,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모인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외 주변의 여건들을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시장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포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지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예, 그래서 결국은 조심스럽지만 바닥은 확인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23억의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989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기관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거래소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좀 사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뭘 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 외국인들이 쭉 산 것을 업종적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 눈에 띄어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이제 IT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을 무려 881억이나 샀다. 그래서 1523억 중에서 뭐 숫자로만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을 전기전자고, 그럼 뭘 샀느냐, 어떤 종목을 샀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또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3월 4일이죠. 예. 그래서 3월 4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예. 그래서 금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무려 1746억이나 산 거죠. 금액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샀다. 전체보다 더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숫자가 왜 뭐 안 맞느냐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외국인 한 명이 아니죠. 외국인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서도 많이 샀지만 상대적으로 또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산 것 치면은 나머지 쪽은 다 뭐라는 이야기죠? 종목은 IT 쪽에, 전기전자 쪽은 매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오늘 8일 만에 새롭게 재개되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를 샀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시가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8%나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 오늘 거의 집중 몰빵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 전체, 즉 코스피를 샀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지수 측면에서는 코리아가 이제는 이 코로나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난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러한 심리가 외국인들한테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리아 전체를 샀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돼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뭐 양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거래소는 뭐 750개가 넘고 코스닥에 뭐 1150개가 넘고 뭐 거의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지수가 시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면서 동반 상승하는 이러한 전형적인 바닥에서 나타나는 반등의 형태의 국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즉 이것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 지수 코스피 200 코스피를 산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만 오늘 거의 몰빵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지수를 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따라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급락이 이전까지 가고 나면요, 거기서는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금 주춤주춤 조정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급락 이전 가격대 여기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공방전이 당연히 나오면서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급락 이전까지는 반등하는 것은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동반해서 우르르 반등하거나 또 순환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오를 만큼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뭐가 가야 되지?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종목 개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급락 이전 가격대, 즉 61,000원대부터 또 고점인 62,800원 이 가격대에서는 바로 돌파하기에는 역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시황을 크게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첫 번째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에서의 추가 경쟁 예상 등 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공포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바닥 확인 과정이 들어왔다. 예, 더 이상 폭락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 반등을 할 것인지 반등이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닥 확인이다. 두 번째, 어쨌든 짧게 가든 길게 가든 이번 반등이 지수 기준에서는 2200선 이상,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는 61,000원대부터 62,800원 이 사이대에서부터는 반등이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서는 또 시장 상황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인지는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물론 현금이 없으시고 다 종목에 이렇게 이제 종목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매도는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그런 측면에 접근하시고, 매수는 말씀드렸던 그 정도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기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